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수도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하수도의 정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쉽게 이해를 하고요. 하수도와 하수 관거의 구성, 그리고 하수 배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하수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볼게요. 하수는 오수 더하기 우수입니다, 여러분. 오수 더하기 우수. 그리고 하수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하수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도 볼 수 있죠. 자, 아래 하자에 물수자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흐르는 물을 이제 하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아래로 물이 흐른다. 하수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이게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물이 내려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집에서 샤워를 하고 설거지하고 세탁을 하고 화장실에서 물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물이 아래로 흘러가겠죠. 자,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얘네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바다까지 갑니다. 바다까지.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바다에 도달하기 전에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 처리장을 먼저 통과하게 되죠. 자, 이어지는 곳을 하수관, 하수처리장. 우리는 이 하수처리장에 관심이 많죠. 환경학과니까. 이런 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자, 바다에 도달하기 전에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도달하게 되고, 하수처리장에서는 이 오염된 물을 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한 물을 인근의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하고 그 방류된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바다까지 도달하는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수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쭉 가는 거. 이 이거를 모두 하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수도. 하수가 흐르는 물길에 있는 모든 것들, 그렇죠? 모든 것들 다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하수도 이외에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있어요. 자, 물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사용한 지저분한 물이 내려오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샤워, 뭐 설거지, 세탁 이런 것들. 그거 외에 또 밑으로 내려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가 있죠. 비. 자, 비도 있어요. 자, 우리 하수도에는 이 하수도를 포집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 외에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거 외에 비가 있는데 이 빗물도 하수입니다. 하수. 똑같이 하수로 표현을 합니다. 오수와 함께 빗물도 하수에 포함되고 이 빗물을 신속히 배제하는 것이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처리하고 내보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빗물이 신속히 배제되지 않으면은 저지대나 또는 도심에 있는 저지대나 시골에 있는 저지대들 이런 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제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빗물을 배제하는 방식이. 자, 배제를 하지 않으면 저지대가 침수가 될 거고, 왜냐하면 계획된 하수만 하수도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이 물이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쳐나겠죠. 자, 그리고 이 비를 또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다 배우겠지만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고도, 산화 처리가 또 있겠죠. 일반적인 하수는 여기까지만 해도 다 됩니다. 자, 생물학적 처리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간단히만 볼게요. 1학년 수업이니까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미생물을. 자, 그러면 미생물을 처리를 할 때 이 오염물질을 가지고 미생물을 먹게 합니다. 주식으로 밥도 주고요. 밥이라고 생각해서 주기도 하고요. 미생물이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오염물질들이 있고요.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오염물질이에요. 오염물질들. 자,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희석이 되겠죠. 밥도 농도가 낮아질 거고, 반찬의 농도가 낮아지고, 간식도 농도가 낮아지고, 싱거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생물인데 제대로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하수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강, 하천, 호수, 바다를 보호하겠다. 어차피 바다로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하수도를 처리해가지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계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 자, 이런 하수물질이, 이런 오염물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물이, 자,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가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로 만약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하수도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시설이, 그러면 강으로 그냥 처리가 안 된 물이 그냥 가겠죠. 그러면 수계 부영양화가 일으키고 수생태계가 오염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아까 얘기한 거,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신속하게 강, 하천으로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하수도 관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하천이나 강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저지대나 도시 침수를 예방하겠다.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또 간단히 보면 하수 내의 각종 불순물, 즉 유기물질과 각종 유해물질을 수집, 처리함으로써 도시 발전과 공중 위생에 기여하고 공공 수질에 보존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자, 좋은 얘기죠. 그죠?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죠. 수생태계 보호. 그 다음 저지대나 도시 침수 예방. 자, 이 내용들을 좋게 편하게 얘기하면 위에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하수도면 하수 관거. 우리가 이제 사용한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수도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물은 강에 도달할 때까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배수설비, 하수가 발생돼가지고 배수설비, 그다음 하수 관고를 통해 가지고 하수 처리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구성되는 걸 보면은 배수설비는 뭔가요? 버려진 오수는 오수바지에 모여 하수 관고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는 오수가 배출될 때 사용되는 오수바지가 있고 빗물이 배출될 때 사용되는 빗물과 바지가 있어요. 빗물바지. 각각 목적은 뭡니까? 오수바지는 오수가 배출될 때 오수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발생 오수에서 나는 악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바지들이. 그리고 빗물바지는, 우수바지라고 하는 것은 빗물이 우수죠. 우수바지라고 하는 것은 빗물이 들어가서 빗물이 배출될 때 빗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래나 자갈 또는 각종 나무 조각 같은 협찬물들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빗물바지입니다. 자, 그 다음 하수관거. 하수관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배제하는 오수관이 있고 빗물을 배제하는 빗물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수하고 빗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돼요. 뒤에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오수관과 우수관에는 우리가 아주
도심 다니면서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매놀. 매놀이라는 게 있어요. 관에는. 그쵸? 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매놀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관이든 또는 우수관이든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매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맨 더하기 홀이에요.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점검하고 유지관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매놀입니다. 자, 그럼 매놀도 아까 우수관이나 오수관에 다 있다고 했는데 오수관에 설치된 거 오수매놀, 우수관에 설치되는 거는 우수매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수처리장. 저희는 사실은 이런 수리수문에서는 이거는 지금 따지면 상하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는 조금 더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저희 환경학과에서 물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생물, 환경미생물, 그리고 대기도 있습니다. 물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중에 이 하수처리, 이거 잠시만요, 이게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이 하수처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에 대해서 더 3학년, 4학년 때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에는 크게 두 개 시설이 있어요. 하수를 정화하기 위한 하수처리 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에서 발생되는 각종 찌꺼기 이런 걸 슬러지라고 해요. 슬러지가 뭐냐면 여러분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은 뭐 하수, 오수 이렇게 있다고 뭐 칩시다. 자, 뭐 똥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자, 물 있으면 찌꺼기 굉장히 많겠죠. 자, 이거를 꽉 짜볼게요. 어느 헝겊에다가 이거 물을 다 붓고 꽉 짜면은 뭐 헝겊을 어떻게 그릴까? 뭐 이렇게 헝겊 물을 넣어가지고 똑똑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서 받을게요. 자, 여기 찌꺼기가 끼겠죠. 여기는 뭐 물이 끼겠죠. 자, 이 찌꺼기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하수 슬러지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슬러지. 자, 하수에는 이 물을 처리하는 거하고 슬러지를 처리하는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자, 하수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 파랗게 된 거 뭡니까? 샤샤샤샹 빗물이에요, 빗물. 그죠? 자, 이 까맣게 된 거. 뭔가 좀 흙탕물 같이 지저분한 물. 자, 오수입니다. 지금 이 빗물하고 오수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즉, 빗물하고 오수를 같이, 한 배관에서 같이 받으면 함유식이고요. 이렇게 구분돼서 한 것들은 분류식입니다. 분류식.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 지금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 1970년대쯤부터 하수도 배관을 공사를 하면서 국가에 다 함유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유식은 오수와 빗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처리하는데도 그러고 강 하천으로 오염된 것들이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막 넘쳐나는 일도 생기고 저지대가 침수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은 분류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일단 하수 배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함유식 배제 방식, 두 번째는 분류식 배제 방식. 자, 편하게 또 함유식 하수도, 분류식 하수도, 빗물 하수도, 그쵸? 그 오수 이렇게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유식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하수는 뭐였죠? 오수와 우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관으로, 그죠? 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관으로 같이 하는 것을 함유식이라고 하고요. 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하는 거, 각각 독립적으로 지금처럼 이것처럼 분류식, 이건 분류식이죠. 다 분류식. 글씨가 분류식, 그죠? 하수하고 오수하고 독립적으로 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함유식이고요. 자, 이게 장단점이 갖고 있어요. 장단점이.
자, 먼저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죠. 아까 얘기했던 오수바지, 빗물과지, 하수 광고가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매놀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하수 처리장이 있고 나온 슬러지가 나와서 슬러지. 이게 여러분 따지면 이게 침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전주. 침전주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쭉 가죠. 슬러지로. 침전주 뭡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당긴 거예요. 그죠? 침전물 여기 위에 상등액만 넘어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침전된 것들은 밑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간단한 방식, 그죠? 다 이런 방식입니다. 하수 처리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아까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습니까? 함유식과 분류식이었죠. 함유식과 분류식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분류식 하수도, 함유식 하수도. 자, 어쨌든 뭔가 이 둘 다 처리된 것들은 모두 다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그죠? 증발이 돼가지고요. 샤샤샤 구름이 돼가지고 이제 비가 오겠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가 올 때부터. 그 함유식은 그 과거에 우리가 하수도를 처음, 그러니까 이제 국내 한 1970년대 하수관과 하수처리장을 만들게 됐어요. 이때 처음 도입된 게 아까 함유식이라 그랬죠. 빗물과 오수를 같이 하는 거. 함유식, 요거. 이게 최초. 그죠? 자, 그때는 이제 함유관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오수만 흘러가죠. 그러다 비가 오면 빗물도 이제 같이 흘러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오수만 흐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 비 양이 100%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전국에서 막 쫙쫙 오게 되면은 즉 하수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져. 이 배관을 통해서 가는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용량이 초과된 빗물 배수가 용량이 초과되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굉장히 많아져서 하수 처리장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를 정하기 위한 시설인데 그 시설은 시설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시설 용량. 인구도 고려해야 되고요. 인구가 배출되는 BOD, 오염물질 양도 고려돼야 되고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량이 나와요. 물 용량이. 한 사람당 사용하는 물량까지 다 합해가지고. 자,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시설 용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의 하수가 발생되면 다 처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강이나 하천으로 바로 오버플로우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용량이 초과된 빗물 배수가 일로 다 못 들어가요. 용량 정해져 있으니까 빼가지고 그냥 처리도 안 된 물을 내보내야 돼요. 자, 비가 올 때 강우시 하수량이 증가된 하수량의 대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미처리된 상태로 강이나 하천으로 배출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강, 하천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분류식이 되겠습니다. 분류식. 자, 요거는 시간이 또 힘들 것 같아서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